자,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어제 새벽 경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무난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력 라인업, 호펜하임, 또 대승을 조금 거둬줬고요. 하이덴하임도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 저항을 조금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골 취소가 또 하이덴하임 쪽에서 또 났던 경기. 도르트문트 또 리그 올인 모드였죠. 쾰른전의 또 2대1 승리, 인터마이미도 2대1의 승리를 조금 거둬냈다. 막판에 조금 불안했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코모도 어제 신승, 라이프치 어제 극장 자살골이었죠. 극장 자살골로 역시 또 신승을 조금 거둬냈던 모습들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 경기력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디오망테는 정말 물건이에요. 디오망테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또 디오망테의 또 플레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유벤투스는 이제 로카텔리까지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피사 상대로 또 학살을 했죠. 근데 피사도 지금 현재로 또 늘 말씀해 드리지만은 질라루디노 감독이 또 빠지고 나서는 수비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피반꿀이 될 수도 있다. 남은 일정에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계획을 잡아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경기 한국과 대만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국과 대만 오늘 경기는 이제 또 류현진이 또 선발로서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또 류현진이 또 이제 약간 지난 시즌 리그에서도 조금 압도적이지 못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구원 투수진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이 물론 이제 타선에서는 조금 준수한데 좀 투수력이 그렇게 조금 원활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체코전에서도 4실점을 하고 일본 상대로도 물론 또 일본이긴 했지만 잘 버텨내긴 했어요. 근데 전반적인 실점률들이 조금 높다는 점들은 한국 투수진들의 조금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투구 수제한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 투수진들이 또 대만전에서의 일정 순에 또 고점도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극적으로 이제 또 체코전에 14대 0의 대승을 거뒀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호주전 패배, 일본전 대패, 그 가운데 오늘 경기 패배를 하면 이제 또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약간 조금 힘을 좀 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선발 구린루이랑이 또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리오넴에서 이제 또 뛰고 있죠. 구린루이랑 상당히 또 젊은 친구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핵심 투수진들을 또 총력전을 끌고 나갈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오늘 과연 또 어떤 퀄의 경기가 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운드 총력전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한국의 타선이 무엇보다 이제 어제 일본 투수들 기본적으로 이제 이토나 이런 자원들을 상당히 또 잘 공략을 하려면서 타격적인 힘들이 오신 조금 만만치 않은 내용들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또 이제 약간 대만 투수들도 조금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은 어제 일본 투수를 상대하고 오늘 약간 대만 투수를 또 만난다면은 무엇보다 약간 오늘 경기는 그래도 한국의 화력적인 폭발들은 아직까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현민이나 또 위트컴 또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또 일단 저는 충분히 또 한국 대표팀 투수력은 조금 딸리지만은 타격적으로는 조금 대만 상대로 충분히 또 우위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상대를 안 했던 시러시나 이런 자원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저는 타선에서의 한국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근데 한국도 역시 실점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만도 어제 좀 좋은 타격감들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9.5 기준점의 오바도 한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오바도 긍정점 한국 사이드에서 핸디캡도 좀 봐주고 있는데요. 한번 좀 좋게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승패도 승패인데 약간 조금 오바도 조금 땡기는 경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잘 끌고 가보시면은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LAFC와 댈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LAFC 같은 경우는 약간 손흥민이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발목 쪽에 부상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역시 출전이 어떻게 될까 조금 지켜봤는데요.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단 오늘 경기는 약간 출전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댈러스전에서 또 MLS 데뷔골을 또 프리큐를 또
꼽아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무엇보다 댈러스전에 또 추억이 조금 좋았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경기는 이제 정상 출전이 지금 가능한 형태로 지금 이제 방향성을 조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 이슈는 따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흥부조합 역시 또 이제 약간 손흥민과 또 부안가의 조합 상당히 또 임팩트가 있지만은 최근에 무엇보다 또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좀 보여주는 게 역시 또 델가도죠. 델가도가 무엇보다 이제 약간 득점에서의 또 상당히 또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면서 일단 조력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댈러스가 이제 또 무사 체제로 상당히 또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약간 지금 현재로 수비진들의 보강들을 조금 이어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 또 댈러스는 기본적으로 약간 조금 원정 수비는 조금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막하고 나서 지금 현재 1승 1무 전부 다 홈 경기였어요. 홈 경기 기준으로 조금 경기를 치렀다면은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댈러스는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LAFC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값이 그대로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경기력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3.5 기준점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두 팀들 LFC도 실지 워낙 또 공격적이다 보니까 실점률을 조금 더 열려있는 팀입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바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북중미 챔스 포함해서 지금 이제 공식전 4연승이죠. 4연승의 페이스로 지금 이제 리그 개막하고 나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가 있다. 오늘 손흥민이 정상 출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FC 사이드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 이제 포틀랜드와 밴쿠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틀랜드도 상당히 또 화끈한 공격 축구를 조금 보여주는 팀이죠. 그리고 이제 밴쿠버 역시도 상당히 또 이제 공격 페이스가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브라이언 화이트와 또 밀러 이런 자원들의 또 활약들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 팀들의 맞대결을 오늘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경기죠. 포틀랜드도 최근 또 2경기 동안 계속해서 2경기 실점은 5골을 허용할 정도로 개막하고 나서 상당히 또 난타전을 펼치고 있고 밴쿠버 역시도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경기력 자체가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일단 조금 무실점 경기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요 경기는 2.5반은 조금 좋아 보이는 방향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일단 요 경기 승패라는 분 약간 포틀랜드 홈발을 또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조금 있고 그런 가운데 저는 약간 그래도 약간 화력 내용에서는 약간 그래도 밀러, 바두발, 또 브라이언 화이트, 또 아질 잭슨 이런 점들이 조금 연계성의 플레이가 훨씬 더 좋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개막하고 나서 지금 현재 2전 전승의 페이스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밴쿠버 승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접근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조금 긍정적이고요. 역시 또 승패랍은 조금 정배당 리듬감이 조금 나올 것 같은 그런 행들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역시 또 이 경기는 조금 이제 밴쿠버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카야마와 교토상가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오카야마 사이드로도 조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교토상가 사이드로도 조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카야마는 이제 원정에서는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홈 경기력은 또 지난 시즌 조금 괜찮았어요. 일단 최근에 또 나고야의 또 홈 경기도 무승부. 최근은 약간 조금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도 조금 잘 지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로 약간 무엇보다 교토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브라질리언 용병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특히 또 엘리아스를 필두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 시즌 보강을 더 일단 조금 안정적인 공격 형태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잘 뽑았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이제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또 히로시마를 또 2대1로 또 격파를 내냈고 그 경기도 심지어 또 역전승이었죠. 역전승으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특히 또 이제 또 교토가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 무엇보다 이제 교토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무엇보다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반은 조금 어떤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반은 살짝 조금 배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교토 사이드로는 추행브릿도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홈보다 원정이 더 좋다. 약간 마치다와 조금 비슷한 결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추행브릿도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김천 상무와 일단 전북 현대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2부 리그는 조금 배제를 했어요. 왜냐면 또 2부 리그도 조금 좋아 보이는 경기도 조금 있긴 하던데 조금 고만고만한 매치야. 조금 난이도 있는 것보다 좀 쉽게 받아먹을 수 있는 경기들을 조금 컨택을 조금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북과 김천 상무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오신 또 정종용 감독이 또 부임을 했죠.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까지 또 김천의 감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약간 정종용 감독의 김천, 무엇보다 상대 또 닭공롤과 공격 축구를 조금 보여줬던 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최근에 또 물론 포항전에 김천 상무가 1대1의 무승부를 조금 기록하긴 했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 무엇보다 이제 정정용 감독은 김천을 상당히 또 잘하는 감독이죠. 뭐 상당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이건이나 이런 자원들의 또 필두로 김천 상무가 공격 조직력을 조금 조합을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기수 지금 12기 신명들은 상당히 또 약간 열악하다.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라인업들 중에서 이상원, 홍시우, 홍윤상, 정마오 이런 자들은 생각보다 이제 약간 기수별로 따졌을 때는 이번 기수가 조금 약체로 평가를 조금 내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약간 김천의 팀 자체가 조금 그렇죠. 원래 또 이제 전력 변화가 상당히 또 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퀄이 지금 현재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무엇보다 지난 경기 때 부천과의 난타전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패배를 너무 또 고무적으로 좀 불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또 부천이 또 어제 또 경기를 또 승리를 거두면서 좀 돌풍의 얘기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럴 정도로 부천의 용병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이제 못다 오베르단 이런 자들의 영입으로 어떻게 보면 전북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전력적으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 김천한테 좀 약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천이 또 예전보다 체급이 조금 내려와 있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전북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전북 배당이 조금 먹음직스럽게 좀 잡혀있긴 하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 요 경기는 또 2.5 기준점이지만은 역시 또 오버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용 감독 자체가 그냥 공격 축구를 지향을 해요. 그런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또 전북은 매 경기가 좀 있으면 이제 3.5가 나올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전북도 이제 오시는 닭공놀에 포커스를 또 맞추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좀 실점이 조금 최근에 좀 많았는데요. 오늘 경기 아무튼 난타전과 전북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지로 끌고 와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창원 LG와 서울 SK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무엇보다 SK 직전 경기 때 우리 또 한풀락의 원흉이었죠. 이것도 한풀락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뭐 보면 또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 그런 애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요때 당시 일본마에 또 SK 일반승 KT전의 패배였죠. KT가 또 부상자들이 조금 합류한 가운데 4쿼터까지 접전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집중력이 KT 쪽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자, 아무튼 이제 또 오늘 SK 경기를 조금 풀어드리자면은 무엇보다 지금 이제 양 팀들의 매첩은 SK가 LG전에 조금 강해요.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제 무엇보다 조금 LG가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또 뛰어나고 공격력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내용들 계속해서 수비 밸런스를 조금 중시하는 내용들 최소 실점 2위 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득점이 이제 평균 득점이 77.8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단리 LG가
SK전에서 조금 고전을 해요. SK전에서 이 득점력들이 잘 표출이 되지 못합니다. LG가 이제 SK전에서는 평균 득점이 이제 조금 4점 정도 깎여요. 그럴 정도로 평균 73점에 득점을 조금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달리 또 LG는 SK전에서 조금 야투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K 같은 경우는 LG전에서 이제 약간 9점 차의 격차를 조금 플러스 마진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름의 조금 강세를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상대성이 약간 존재를 하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구나 이제 약간 농구 같은 경우는 축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성관계를 조금 더 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직전 경기 또 SK의 패배가 있었고 LG의 홈발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 요 경기는 SK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 역배나 또 이제 약간 프랜스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승호패 가운데에서는 약간 조금 그래도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승호패 5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역배 승호패 5 역시 또 프랜스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54.5 기준점이라면은 두 팀 맞대결은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다득점의 페이스는 조금 안 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언더사이드로도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SK 역배, SK 프렌, 또 이제 또 승호패 5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울산 모비스와 KT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KT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리바운드가 조금 좀 구입니다. 꼴찌가 모비스예요. 모비스고 KT가 일단 요렇게 지금 자리를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올 시즌 무엇보다 리바운드 점유율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울산 모비스가 지금 현재 10경기 동안 3승 7패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 그리고 또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특히 또 이제 KT가 또 부상자들이 또 합류를 했죠. 그런 가운데 문정현, 박준영, 한희원 이런 자원들이 또 합류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국내 자원들의 높이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전에 이제 KT가 또 모비스 상대로 조금 리바운드 경합에서 조금 우세를 조금 보였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진은 무엇보다 SK를 또 81대 70으로 꺾었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이제 KT가 울산 모비스전에서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역시 또 상대전에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인은 최영별이 또 KT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이 리바운드가 이제 장신포들이 전부 다 이제 팀을 떠났죠. 그런 부분에서 공백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득점도 이제 모비스가 꼴찌입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부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언더를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다음에 또 맞대결에서는 KT 또 김선영의 또 활약이나 이런 조금 이제 조금 부상자들 복귀도 조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KT 사이드, 언더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B손보와 OK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 조금 플레이가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디미트로프 내년에 못 볼 것 같아요. 내년에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에 디미트로프의 기복이 상당히 또 심하게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원정에서는 더 크게 흔들리죠.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크게 흔들리는데 최근 또 3화전에서 어떻게 보면 또 3대2 승리를 거뒀지만은 그 경기는 아이까지 빠져있었던 경기였어. 3화 아이까지 빠져있던 경기를 풀세트 접전에 겨우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OK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맞대결은 3승 2패로 KB가 우세예요. KB가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2패, OK의 2패는 전부 KB 손보, 경민 대학체육관 여기서 일단 펼쳐졌던 경기가 전부 다 전패로 조금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건 조금 부정할 수 없는 KB손보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아미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KB는 일정 수로 또 약점이 조금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약간 저는 OK가 최대 실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5대1을 조금 보내고
세트를 이제 또 아시안 쿼터제로 쇼타를 데려왔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큰 실수였다. 블로킹에서의 강점들이 조금 감소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단 실책은 조금의 오케이의 조금 문제점이 아닐까. 일단 후반기 갈수록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요겐 충분히 또 이제 KB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언어바에서는 약간 조금 언더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예요. 그런 면들이 조금 보이는데 아무튼 일단 오케이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범실과 함께 경기를 기복들이 조금 심각하다는 점에서 KB 사이드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신 분들 지금 이제 100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120분 가까이 되는데 추천 개수가 60개밖에 안 되고 있네요. 까먹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추천과 절차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간바 오사카와 또 바렌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요 경기는 이제 바렌나 사이드로 빠지고 있는데 바렌나 한번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간바가 부상 여파가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정배당을 받을 정도로 그런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 심지어 또 주중 경기였죠. 아챔2 이제 또 조금 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차브리 상대로 1대1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1.5군을 또 끌고도 라차브리 상대로 일단 2번 연속의 승리를 거뒀고 그 똥배당을 받고도 어떻게 보면 또 간바 오사카가 조금 좋지 못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오늘 경기에서도 약간 후폭풍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진에서는 이제 홀매트밖에 없어요. 홀매트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우사미 부상, 제발리 부상, 뭐 일단 부상자들이 조금 질비한 가운데에서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또 바렌나를 조금 맞이를 해야 된다. 자, 바렌나는 이제 캠벨이나 또 이제 산타나 이런 자원들이 또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프랭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간바 오사카 오늘 조금 좋은 경기력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전력 누수가 조금 심각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하시고 다득점은 안 날 것 같아요. 2.5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거는 무엇보다 이제 또, 네, 성영이 형이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에게 조금 휘둘리는 느낌도 좀 없잖아 있는데, 정말 이제 선수 운영 자체가 좀 이상해요. 조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조금 이상한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 이제 현건 똥배당이었습니다. 흥국생명전에서 풀세트 접전 가운데 역시 또 패배를 당했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일단 그때 또 부글부글했어요. 부글부글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인데 자 무엇보다 이제 현건 같은 페퍼한테 약합니다. 페퍼전에서 올 시즌 대려 상대 전적에서 페퍼가 이제 4승 1패로 앞서 있어요. 그럴 정도로 뭐 상당히 또 이제 조금 상대전에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페퍼는 아시다시피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는 팀이에요. 크게 흔들리고 리시브가 조금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거는 서브가 강한 선수들이 없습니다. 뭐 일단 용병도 카리도 그렇고 뭐 자스티스도 그렇고 조금 이제 서브가 강한 친구들이 조금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페퍼가 그나마 또 리시브로 버틸 수 있는 팀이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페퍼가 또 약한 팀이 또 GS 칼텍스. 서브가 강한 팀 상들은 정말 또 고전하거든. 근데 유단히 또 현건전에서는 이 리시브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저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좀 급한 현대건설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똥배당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프렌 정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줘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현건은 올 시즌 페퍼전만큼은 상대전에 상당히 또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이 또 블로킹이 강점이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시마무라나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또 잘 카바를 조금 해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또 이제 조금 역배 프렌 또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양효진 이슈가 있긴 한데 나 그런 이슈는 조금 경기 외적인 부분들 그렇게 조금 임팩트를 조금 주고 싶은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요 경기는
역배 플랜 가능성 조금 보고 있고 174.5 기준점이라도 한번 또 오버로드 컨택방을 조금 잡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전에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똥불을 끼얹을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죠. 그런 부분들을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안양과 제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다 이제 무엇보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양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못다가 팀을 떠나고 여러 가지 조금 변화들을 조금 겪고 있고요. 일단 물갈이 폭이 상당히 또 컸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제주 역시도 지금 이제 물갈이 스쿼드가 상당히 또 폭이 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물론 이제 또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전전에 1대1 무승부를 그려냈지만은 그 경기는 이제 약간 한 골이 나긴 했지만 그 경기는 PK골이었어요. PK골이었고 필드골로 역시 공략을 했던 내용들은 아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하신다면은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가운데에서 조금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농후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들 공격진들의 물갈이폭, 물론 이제 또 남태희, 뭐 바르셀로스 이런 자원들 또 버티고 있고, 권창훈이 버티고 있는 제주, 뭐 김동진과 또 이태희, 또 최건주 이런 자원들의 또 이제 약간 안양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팽팽할 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안전한 접근은 플랜이 될 것 같고요. 두 팀의 맞대결은 뭐 다득점은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언더가 상당히 또 편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원주 동부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동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락세예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 조금 연패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금 동부를 조금 안 좋게 봤었죠. 안 좋게 봤던 이유가 무엇보다 조금 최근에 동부 강상제 이탈로 인해서 뭐 고양 소노가 최근에 또 경기로 또 상대 또 조금 올라와 있고, 일단 어제 또 백투백 경기에서도 고양 소노전에 뭐 대패를 당하는 그럴 정도로 조금 무너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수비가 또 깨져 있어요. 수비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는 내용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 근데 가스공사는 직전에 정관장전에서 또 2점 차의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동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무엇보다 이제 앨런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조금 기복이 조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용병들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 리그는 어떻게 보면 또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오늘 경기 또 무스타파가 또 빠집니다. 무스타파 또 빠진다면은 실제 앨런슨 혼자로 이제 팀을 조금 알바노와 함께 하드킬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동부는 지금 현재로 지금 약간의 과도기, 약간 경기력의 과도기가 지금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스공사도 최근에 약간 조금 짜임새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또 가스가 또 어떻게 보면 팀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약간 이제 무스타파가 없다면 그래도 일단 역시 또 가스의 또 용병 라인업의 구성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돌아갈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지 않을까. 뭐 상대 전적은 이제 또 동부가 3승 1패로 좀 앞서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약간의 하락세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 경기는 약간 이제 한국가스프레는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접전 가능성이나 또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패턴에서는 요런 라인업을 조금 끌어보셨으면 좋겠고, 욕심이 나신다면은 저는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6.5 기준점의 프랜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또 지금 현재 동부가 수비가 무너져 있어요. 그죠? 수비가 조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경기는 한번 또 이제 오버를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양팀 매치업도 어느 정도의 또 득점들이 좀 나오는 매치이기 때문에 용에는 또 이제 기준점 157.5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를 공략 포인트로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배당 한풀락이 조금 많았는데요. 일단 그래도 주력 라인업은 꾸준하게 조금 챙겨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오늘은 조금 반드시 올킬로 한번 또 달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 깔끔한 적중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자!